양념의 비밀 좀 알려주세요. This is the Gangnam style. You can 한국 see the 치킨의 spices. 양념은 미친 맛이네요. 안녕하세요. 스페셜 해외 사연입니다. 한국 치킨이 전 세계에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장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국인도 잘 모르는 한국 치킨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요리 평론가 마이클 존슨 씨의 한국 치킨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치킨을 좋아하신다면 5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요리 평론가로 활동하며 전 세계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탐구해왔습니다. 프랑스의 코코뱅부터 이탈리아의 오소부코까지 수많은 요리들을 맛보고 분석해왔지만 최근 제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준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치킨입니다. 처음 한국 치킨을 접했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뉴욕의 작은 한국 치킨집에서 양념치킨 한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프라이드 치킨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삭한 껍질 속에서 터져 나오는 육즙, 그리고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양념이 혀끝에서 춤을 추는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미국인인 제가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면 당연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나 파바이즈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치킨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닭튀김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치킨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고 이것이 어떻게 전 세계를 정복해가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치킨 혁명이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여정입니다. 한국 치킨이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치킨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고 서구 문화가 빠르게 유입되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한국 최초의 치킨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1970년대 초 한국에 처음 프라이드 치킨이 소개되었을 때만 해도 이것은 매우 낯선 음식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 달근주로 삼계탕이나 닭백숙 같은 전통 요리로 먹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요리사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양의 프라이드 치킨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진정한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양념치킨의 개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양의 프라이드 치킨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한국 고유의 맛과 조리법을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었습니다. 고추장, 간장, 설탕, 마늘, 생강, 깨 등 한국 전통 양념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소스로 바삭하게 튀긴 치킨을 버무린 것입니다. 제가 한국의 여러 치킨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놀랐던 점은 한국 치킨의 조리법이 얼마나 정교하고 과학적인지였습니다. 2번 튀기는 기법을 통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만드는 것, 온도와 시간을 정확히 조절하여 완벽한 식감을 구현하는 것, 그리고 각 브랜드마다 고유한 양념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 치킨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었습니다. 한국 치킨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성입니다. 양념치킨뿐만 아니라 간장치킨, 허니갈릭 치킨, 치즈치킨 등 수십 가지의 다양한 맛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뛰어난 창의성과 끊임없는 혁신 정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한국 치킨이 세계로 진출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난 BBQ 치킨의 해외 사업 담당자 김영수 이사는 초기의 어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해외에 진출했을 때 가장 큰 벽은 현지인들이 한국 치킨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치킨은 그냥 치킨이었거든요. 왜 한국 치킨이 특별한지, 왜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BBQ 치킨이 2008년 중국에 첫 매장을 열었을 때 현지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중국에는 이미 KFC와 같은 글로벌 치킨 브랜드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중국인들에게는 그리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진출 과정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뉴욕에 첫 매장을 오픈했을 때 많은 미국인들이 이게 뭐가 다르지?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에게는 이미 인기가 많고 강력한 치킨 브랜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벽도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한국 치킨의 독특한 조리법과 양념의 특징을 현지 언어로 설명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양념치킨이라는 개념 자체가 외국인들에게는 생소했던 것입니다. 또한 현지와의 딜레마도 있었습니다. 한국 고유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춰야 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현지화하면 한국 치킨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고 너무 고집하면 현지에서 외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미 확고한 지위를 가진 치킨 브랜드들이 있었고 새로운 브랜드가 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은 기존 강자들과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마케팅 비용과 임대료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환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류의 확산이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로스앤젤레스의 한 BBQ 치킨 매장에서 만난 현지 매니저 데이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손님들이 이게 한국 치킨이구나 하며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젊은 층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소셜미디어의 역할도 컸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한국 치킨의 독특한 비주얼과 맛에 대한 후기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양념치킨의 윤기나는 모습과 치즈가루를 뿌린 치킨의 화려한 비주얼은 SNS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유명한 미국 푸드 블로거인 앤서니 부르댕이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한국 치킨을 소개하면서 이것은 내가 먹어본 치킨 중 최고다라고 극찬한 것입니다. 이 방송 이후 미국 내에서 한국 치킨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 치킨 브랜드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지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을 늘리고 팝업 스토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직접 맛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BBQ 치킨의 경우 현지 요리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정통 조리법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맛의 차별화도 주요했습니다. 한국 치킨의 바삭한 식감과 독특한 양념 맛은 기존의 서양식 프라이드 치킨과는 확연히 달랐고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치맥 문화는 서구 사회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치킨을 맥주랑 먹는 문화는 생소했지만 한번 먹어본 외국 현지인들은 매우 놀랐고 왜 이제서야 이 조합을 알았는지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한국 치킨의 진정한 세계 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현재 세계 57개국에 7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음식 브랜드로서는 전례 없는 성과입니다. 제가 직접 방문한 런던의 BBQ 치킨 매장에서 만난 영국인 고객 제임스 윌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치킨이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한 입 먹어보고 완전히 반했어요. 이렇게 바삭하면서도 촉촉하고 양념 맛이 이렇게 깊을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와요. 파리의 한 미슐랭 스타 셰프인 피에르 듀보아는 한국 치킨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 치킨은 단순한 패스트푸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요리 예술품이에요. 이중 튀김 기법과 복합적인 양념의 조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에서도 한국 치킨에서 영감을 받은 요리를 개발하고 있어요. 독일 베를린에서 만난 터키계 독일인 요리사 메흐멧 웨즐은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한국 치킨을 메뉴에 추가했는데 독일식 소시지보다 더 인기가 많아요. 독일 젊은이들이 한국 치킨을 먹으며 K-팝을 듣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문화가 음식을 통해 전파되는 걸 직접 목격하고 있는 거죠.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더욱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현지 일본계 브라질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치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그들은 한국 치킨이 일본 가라아게보다 훨씬 맛있다며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의 성공은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태국 방콕의 BBQ 치킨 매장은 연일 긴 줄이 이어졌고 현지 언론에서는 한국 치킨 영원하라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지 푸드 블로거들이 한국 치킨을 혁명적인 맛이라고 소개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도 한국 치킨은 예상외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두바이의 한 BBQ 치킨 매장 사장은 할랄 인증을 받은 한국 치킨이 현지 무슬림 아랍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매운맛을 좋아하는 중동인들의 입맛에 한국의 양념치킨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치킨의 세계 진출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 하나가 성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문화와 정신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름다운 여정이었습니다. 한국 치킨의 성공 비결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전통과 혁신의 조화입니다. 한국의 요리사들은 서양의 프라이드 치킨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한국 고유의 양념과 조리법을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냈습니다. 이것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추구한 결과였습니다. 둘째, 품질에 대한 타협 없는 추구입니다. 한국 치킨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맛과 품질에서 기존 제품들보다 확실히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바삭한 식감과 육즙, 그리고 복합적인 양념 맛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의 결과였습니다. 셋째, 문화의 힘입니다. 한류라는 문화적 바람이 없었다면 한국 치킨의 세계 진출은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문화는 상품의 스토리를 부여하고 소비자들에게 단순한 구매 이상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넷째, 끈질긴 도전 정신입니다. 초기의 실패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한국 치킨 업계의 노력이 오늘날의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반도 국가에서 시작된 치킨 혁명이 이렇게 전 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크기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성 있는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한국 치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치킨의 매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와 정신도 함께 전파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치킨 한 조각 한 조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된 큰 변화, 그것이 바로 한국 치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한국 치킨은 이제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한국의 창의성과 우수성을 상징하는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한국 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치킨이 써내려가고 있는 감동적인 세계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한국 치킨의 열풍이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치킨을 배달시켜 먹고 맥주 안주로 먹지만 해외에서는 매우 인기라는 게 신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치킨의 위엄과 인기를 알리기 위해 영상 공유를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는 원동력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스페셜 해외 사연이었습니다.